요즘에는 이제 너무 짧게 자면은 글레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공복감을 막 더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되고요. 늦게까지 있을 때 야식이 땡기고 그쵸. 갑자기 치맥을 막 하고 네, 싶고 네, 하는 네. 게 저런 호르몬 네, 때문일 그런 수도 게 있어요. 있고. 네. 안녕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신경과 신정원입니다. 오늘은 또 수면 전문가이신 저 신정원 선생님을 모시고 뇌졸중과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면 클리닉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지금 일주일에 2번 2번 정도. 하고 그만큼 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겪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약간 수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불면증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첫 번째 가장 궁금한 게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이 꽤 외래에서도 보면 있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전체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불면증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이제 증상인데 전체 인구의 약 30% 정도가 불면증을 경험한다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잠을 다 못 잔다고 해서 불면증은 아니고 보통 잠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아니면 이른 아침에 너무 일찍 눈이 떠진다 이런 증상 때문에 낮 동안의 활동에 지장을 경험하고 다른 수면 장애로 설명되지 않을 때 저희가 이제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불면 장애라고 진단이 되신 분들은 전체의 약 한 4에서 11%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연령대별로 좀 다르고 고령의 여자분들한테 사실은 유병률이 조금 더 높고요. 그런 경우는 한 30%까지도 이제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여자에서 좀 많고 60대 네. 이상에서는 30% 정도가 그렇죠. 불면증을 네, 네,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선생님은 잠을 잘 주무시는 편이시죠? 네, 저는 머리만 대면 아직까지는? 네. 피곤하셔서 자긴 더 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도 네. 비교적 잠을 되게 잘 자는 편인데 사실 수면 시간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데 네. 사실 짧게 자는 것도 분명히 몸에 무리가 될 것 같고 굉장히 길게 자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에 그 수면 시간을 가지고 뇌출혈의 위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본 적이 있는데 분명히 짧게 자는 거, 길게 자는 거 뇌졸중하고도 좀 관련성이 있죠. 네, 그렇죠. 수면 시간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짧게 자는 시간이라 하면 기준은 5시간? 5시간 미만으로 적게 자는 경우에는 여러 연구들에서 뇌졸중 위험이 한 3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또 반면에 9시간 이상 너무 길게 자는 경우도 한 2.7배 정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수면 시간을 가지고 한 연구들을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뭐 U자형, 뭐 J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숏슬리퍼, 적게 자는 사람이라고 짧게 잔다. 네, 저희 예. 수면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면증의 경우에도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는 불면증 환자가 있는 반면에 수면 시간이 굉장히 짧은 불면증 환자가 있거든요. 낮에 활동할 때 콜티솔이라는 그런 활동 에너지 호르몬이 스트레스 많이 나오죠.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예. 이제 밤에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오는데 수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은 분들은 이 콜티솔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밤에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이게 올라가 있으니까 혈압도 계속 높아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보니까 맞아요. 긴장하는. 그쵸. 예. 심혈관계 부담도 더 많이 커지게 되고 짧게 자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혈압 위험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저도 이제 그 수면 시간하고 뇌출혈 위험을 봤을 때 비슷하게 J 모양을 보이긴 했어요. 그때 기준이 한 7시간 정도였는데 확실히 5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도 뇌출혈 위험이 높아졌지만 9시간 이상 많이 주무시는 분들도 네. 훨씬 더 뇌출혈이 높게 나와서 네. 사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 6, 7시간 정도를 자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사실 그게 좀 쉽지는 않죠.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수면 시간이 네. 그게 좀 쉽지는 않다. 않죠. 또 네. 요즘에는 이제 너무 짧게 자면은 글레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면서 공복감을 막 더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먹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복부 비만이 짧을수록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실히 밤에 늦게까지 있을 때 야식이 땡기고 그쵸. 갑자기 치맥을 막 하고 네, 싶고 네, 하는 네. 게 저런 호르몬 네, 때문일 그런 수도 게 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긴장 상태 잠을 못 자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그렇죠. 코티솔도 많이 올라가면서 네. 더 욕구가 많이 생기고 네. 먹고 나면 또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과 연관이 그렇죠. 분명히 네, 있을 것으로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심뇌혈관에는 굉장히 안 좋다.
짧게 자는 것도 이제 길게 자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적절한 수면 시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고 권장하는 수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죠. 우리 왜 어렸을 때 엄청 많이 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9시간, 10시간 자죠. 그쵸. 그래서 네. 청소년기에서 권장하는 거는 보통은 한 8시간에서 10시간? 그리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 수면 유도를 하는 호르몬 자체가 분비가 감소하고 또 깊은 잠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에 따라서 좀 작아지거든요. 보통 성인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뭐 노인분들도 그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보통 분들은 나 8시간은 자야 된다. 이제 이렇게 너무 맞아요.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외래 오면 나 8시간 못 자. 자는데 이러다가 네. 내가 큰 문제가 생기는 그렇죠.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그래서 수도 이제 있죠. 결국에는 그런 불안이 잠을 자려면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을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개인마다의 차이는 조금씩 있다 해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짧게 뭐 3, 4시간 잔다. 그렇죠. 혹은 막 10시간 이상 잠을 잔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는 조금 사람마다 좀 유동적일 거로 생각이 되고 노인분들 말고 그냥 젊은 사람들 중에 일하는 사람 중에 어쩔 수 없이 수면을 짧게 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으니 사실은 개개인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 환자에서도 불면증이 사실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불면증 왜 생기는지 불면증이 이제 생기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원인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급성기에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생기는 걸 이제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 뭐 우울, 불안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 잠이 안 오죠. 밤에 계속 생각하게 되고 고민이 많아지고 네. 그렇고 또 하나는 의학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또 불면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갑자기 뇌졸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제 거동도 불편하고 막 우울해지고 또 병원에서 계속 혈압도 재고 이러면서 불도 계속 켜있고 맞아요. 막 다인실에 계시는 분들은 주변 환자분들 때문에 못 그렇죠. 자고 막 가래 뽑고 뭐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러면 수면 패턴이 완전 깨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갑자기 불면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구들을 살펴보면 뇌졸중 환자가 기본적으로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보통 한 20에서 50%까지 되게 되어 많네요. 있고요. 10명 중에 5명은 가질 수도 있다. 뭐 뇌졸중 이후에 갑자기 내가 생겼다라고 보고하는 경우는 한 18%, 20% 정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은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잠이 안 오니까 잠을 보충해야겠다고 해서 낮에 낮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이제 술을 의존해가지고 술을 먹으면 좀 잠이 오잖아요. 그쵸. 이제 술을 막 계속 먹게 되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스마트폰 계속 많이 보죠. 보죠.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또 막 스마트폰 계속 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면서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기면 또 잠을 못 자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갑자기 내가 잠을 못 자는 거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못된 믿음이랑 불면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게 쌓이면서 나중에는 급성기 요인이 다 사라졌는데도 잠을 못 주무시게 잠을 못 되는 자게 거죠. 되고 결국엔 그게 이제 만성 불면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잠 안 올 때 이렇게 스마트폰을 불 끄고 보게 되면 사실은 빛자극 때문에 더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 중에 알코올 의존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술을 많이 드시면 사실은 여러 가지 심뇌혈관 위험 인자가 점점 높아지는 거고 과음을 하시게 되면은 몸의 전신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여러 가지 뭐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혈관 상태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불면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개개인이 나만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면을 전문하시는 또 신경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정원 선생님과 뇌졸중과 불면증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불면증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